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37회차였나요? 네, 저번 승무패 아쉽게도 되지 못했어요. 37회차 맞네요. 37회차 승무패 이렇게 해가지고 5개 틀렸고요. 주력에서도 5개 틀렸어요. 근데 다른 구간에서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주력도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방향성에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기서 틀린 게 하나가 성남대 광주 이거예요. 근데 이 주력에서는 제가 단통모로 갔는데 여기 부주력에서 보시면 제가 패를 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무패 라인을 받고 승을 안 받기 때문에 어쨌든 방향성이 있어서는 여기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엑스표 친구에서 이 성남 광주만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만 나와주면 등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강하게 봤던 리버풀 단통승, 그리고 인천의 승 없다 굉장히 강하게 봤었고, 뭐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제 단통 승을 처음에는 보다가 뭔가 그냥 다 단통 승 보길래 뭔가 의심스러워서 부주력에서는 승무패로 지웠었는데 아쉽게도 너무 뻔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4대3으로 굉장히 치고받고 이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냥 느낌을 믿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운을 담아서 저는 37회차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미 다 정해놓긴 했어요. 사실 잠시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분석을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라서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 패 맞춘 거는 사실 저거는 이제 반자동으로 돌렸을 때 추가가 된 거라서 제 실력은 아니고 그냥 무업다 해서 이변이면 패다 이런 식으로만 봤는데 그 점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번 브라이턴 대 맨유 경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승 5패 무승부가 없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띄고요. 최근 5경기에서도 브라이턴이 맨유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브라이턴과 맨유 모두 주중에 경기가 있는데 브라이턴은 19-20년도 3연승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중 데이터거든요. 이걸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한번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중에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브라이턴의 승을 없다라고 주중에는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19-20년도에 3연승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 코멘트로는 브라이턴이 뭔가 잡아볼 법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맨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탈이 잘한 건지 맨유가 못한 건지 저는 솔직히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 정도로 브라이턴이 현재 1패는 첼시였고 1승은 뉴캐슬한테 3대0으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브라이턴이 뭔가 해볼 법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변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럴 법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4.6배당이죠 거의 제가 4배당 이상이 되는 거는 이변이 좀 예상이 되면 안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결정을 했어요. 맨유가 지진 않겠구나. 근데 무승부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무패로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거의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무패 사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패턴에 있어서는요, 제가 말씀을 굳이 들어보면 물음표입니다. 1번부터 5번은 물음표로 쭉 해놨으니까 이 점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메넨글라드바흐 대 유니온 베를린인데 일단 전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배당을 보시면 지금 1.49입니다. 일단은 이 두 팀이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어요. 이제 분데스리가가 한 경기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원래 홈에서 굉장히 극강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배당이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메넨글라드바흐가 첫 경기에서 도르트문트한테 완전 대패를 당했거든요. 0득 3실로. 그래서 이건 좀 해볼 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의 패가 없다라는 패턴이 존재가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
2연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연패가 끊기고 다음에 또 패가 나왔을 경우에 2연속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패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가 나왔는데 여기서 승이 한 번 나왔어요.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또 패가 나오면 여기서 2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19, 20년도에 유효했던 패턴이었고요. 이건 18, 17년도 뭐 이런 이전의 데이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19년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어쨌든 19, 20년도에 이런 패턴이 존재했다. 그래서 메넨글라드바흐의 패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전 홈팀 사이드로 갈 겁니다. 네, 홈팀 사이드로 승무 이런 식으로 유니온 베를린의 패는 승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일단 들어요. 네, 어쨌든 홈팀 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번 레버쿠젠 대 라이프치히입니다. 일단은 이 두 팀이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은 레버쿠젠은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이겼거든요. 3대1로. 네. 근데 이제 뭐 비슷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홈에서 레버쿠젠이 2.84를 받고 있어요. 왜 이게 역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역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점으로 역배를 받은 건지 전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저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결정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데이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게 좀 강하긴 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계속 사실 한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실이란 단어를 되게 불편해 하신 분도 있던데, 어쨌든 습관이라서요. 네, 뭐 전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19, 20년도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 하는데요. 직전에 무승부였다. 그래서 이제 무를 좀 배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무배당이 왜 이렇게 높은 건지도 살짝 의문이 가서 이거는 초안은 승패로 잡았는데, 제가 이제 레버쿠젠의 역배가 되게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단통이라면 패를 가겠죠. 라이프치히의 승. 근데 이런 경기는 투픽을 써도 틀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마인츠 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자, 뭐 상대 전적만 보면요, 일단은 마인츠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인츠가 현재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4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이 두 팀에 5번 연속 같은 결과가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네. 저 25번의 경기에서 5번 연속 같은 결과가 일단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마인츠가 이기면 5번 연속 최초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초안 코멘트로 이거는 마인츠가 유리해 보이는 게 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적 때문이서라도. 네, 물론 이 지금 현재 직전에 라이프치히한테 1대3으로 마인츠는 지고 왔고,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는 2대3으로 프라이부르크한테 지고 왔는데, 그래서 되게 긴가민가한 경기긴 해요, 사실. 네. 근데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이제 막 승격한 팀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마인츠가 좀 더 많은 투표를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은 슈투트가르트로 좀 기울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초안은 무패로 잡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이런 경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4번은 현재까지는 무패로 초안은 잡았지만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인데, 이거는 일단 전적만 보시면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배당 보시면 굉장히 좀 갭이 있습니다. 근데 아우크스부르크가 지금 직전에 승리를 거뒀어요. 3대1로 유니온 베를린을 잡고 왔는데, 일단은 뭐 둘 다 1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뭔가 도르트문트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도르트문트 리그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3연승을 단 한 번만 해봤는데 지금 현재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 현재 10경기 동안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냈는데 직전에 승을 냈습니다. 그리고 19, 20년도 아우크스부르크는 홈 3연패가 없었는데 현재 2연패이기도 하고요. 도르트문트는 22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뭐 역대 정도도 굉장히 강하고 팀 네임밸류적으로도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도르트문트로 좀 많이 느껴지는 경기인데요. 글쎄요, 이런 요소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초안을 일단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6번 아르미니 대 쾰른입니다. 2승 1무 7패로 쾰른이 앞서고 있고, 아르미니 홈에서는 일단 2승 4패로 뭐 그래도 쾰른이 좀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5경기는 쾰른의 압도적인 우세로 보여요. 쾰른은 아르미니를 상대로 7경기 연속 무패고 6승 1무를 하고 있습니다. 쾰른은 11경기 동안 현재 승리가 없기도 하고요. 쾰른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6번은 제가 이제 패턴이 있어요. 6번은 무겁다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강한 패턴이긴 한데, 이 무겁다를 제가, 글쎄요, 네, 패턴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저런 식으로 좀 강한 패턴은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 무겁다를 제가 적용을 시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승패로 나눠서 가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아르민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물론 쾰른을 상대로는 굉장히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2부 리그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좋게 올라왔어요. 지금 몇 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냐면, 일단은 이번 연도에는 없었어요. 20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10, 11, 12, 13, 14, 15, 17경기 더 세 나가 볼게요. 네. 17경기 동안 지금 패배가 없었거든요. 물론 2부 리그입니다. 근데 이 쾰른이라는 팀이 사실 막 그렇게 강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승격한 팀이 충분히 잡아볼 법한 그런 경기인데도 저는 이게 오히려 아르미니가 더 좋아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직전에 호펜하임한테 패배를 했고, 아르미니는 무승부를 했는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그래서 쾰른 같은 팀은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역배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거를 무패 사이드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아르민이라는 팀이 EPL로 따져봤을 때 리즈 유나이티드와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냥 느낌에서 말이죠. 근데 리즈 유나이티드는 분명 1.4대 배당이었어요. 상대가 풀럼이었고요. 근데 이 경기는 비록 이게 5경기 동안 뭐 쾰른이 앞서 있다 하더라도 이 홈에서 이 역배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원정 사이드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정 사이드입니다. 무패입니다. 다음 7번 크리스탈 대 에버튼입니다. 2승 7무 7패로 에버턴이 굉장히 앞서고 있고, 크리스탈 홈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고, 최근 5경기에서 에버턴은 무패. 이런 점만 봤을 때 에버턴이 일단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에 이제 맨유도 잡고 왔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이번 시즌 일단은 2승 1무 컵 경기 포함해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있어요. 에버턴은 3승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점 봤을 때 일단은 크리스탈과 에버턴 했을 때 크리스탈이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의 배당이 너무 높아요. 개인적으로 이 3.7이라는 배당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높다라는 판단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해볼만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배당의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중에 에버턴만 경기가 있고요. 에버턴은 19-20년도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는데 현재 3연승입니다. 근데 이건 주중 경기에 해당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버턴의 컵 경기에서 에버턴의 승을 가져가지 않을 거고,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어쨌든 이 7번 경기는 저는 무패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이 배당이 되게 이상하다라는 그런 점을 살려서 에버턴의 사이드로 갑니다. 여기는 패턴은 없었고요. 다음에 이제 8번 경기인데, 이 8번 경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경기거든요. 사실 이 경기가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패턴은 항상 패턴일 뿐이니까 참고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십니다. 어쨌든 이 8번에 보시면 이 경기가 뭐냐면 패없다라고 해놨는데, 이 경기가 첼시 경기예요. 웨스트 브로미치와 첼시입니다. 첼시의 승이 없다라는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일직선으로 했을 때 이게 3연패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가보면 3연속 같은 결과에서 거의 다 끊기고, 4연속 같은 결과는 3년간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 5연승으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나머지는 3번에서 다 끊겼기 때문에 전 이거를 굉장히 크게 믿고 이번에 첼시의 승을 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웨스트 브로미치죠. 웨스트 브로미치가 지금 현재 20입니다. 물론 이제 2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2득 8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웨스트 브로미치가.
그리고 첼시도 분명 리버풀한테 지긴 졌어요. 근데 뭐 직전에 브라이턴을 3대1로 잡기도 했고, 웨스트브로미시는 2대5로 에버턴한테 완전 대패. 첫 경기도 레스터시티한테 0대3으로 대패. 네, 이건 첼시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기죠. 첼시는 이 경기를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전적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네, 압도적으로 첼시가 네, 앞서 있죠. 이 경기는 무조건 첼시로밖에 안 느껴질 텐데, 저는 이 패턴 하나 믿고 승무 갑니다. 네, 끝이에요. 저는 패턴 믿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고정픽입니다. 네, 8번의 승무 라인입니다. 다음에 9번 샬케 대 브레멘입니다. 일단은 무승부가 굉장히 좀 나름 빈약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네, 무승부가 안 느껴질 만한 그런 경기는 사실 아닙니다. 네, 뭐 샬케 대 브레멘, 네,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배당을 일단은 거의 3등분 된 그런, 네, 동일 배당을 일단 받은 것처럼 보이고요. 네, 최근 5경기에선 브레멘이 샬케를 상대로 굉장히 좋았고, 샬케가 또 이제 굉장히 못 나가요. 샬케는 16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이거는 샬케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브레멘이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가 맞죠. 네. 근데 이제 샬케가 홈에서 브레멘을 상대로 현재 4연패 중이기도 하고, 11경기 동안 두 팀은 무승부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샬케는 19-20년도에 5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연패입니다. 그래서 전 이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믿을 거고, 저는 샬케의 승무 사이드로 갈 거예요. 네, 데이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이거는 굉장히 강한 패턴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9번과 10번과 14번이 거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4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대각선 5번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패가 3년간 단 3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9번도 이 패턴이 존재하고 10번도 이 패턴이 존재하고요. 14번도 이 패턴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3년간 3번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래서 9, 10, 14번에 이렇게 패 없다를 다 적어놨습니다. 네, 어쨌든 9번 경기 저는, 네, 아까 샬케 사이드 본댔잖아요. 근데 패턴에서도 브레멘의 승이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승무 사이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리 대 사우스햄튼인데, 일단은 뭐 상대 전적에 봐서는 별로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고, 최근 5경기에서는 벌리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만 보여요. 근데 다만 희한한 점이 뭐냐면, 이 경기가 벌리가 홈에서 역배를 받을 만한 경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물론 두 팀이 지금 직전에 패를 했고, 네, 이제 사우스햄튼도 2패 했네요. 2패 했고 벌리는 1패. 잠깐만, 벌리가 주중에 경기가 있나? 없는데? 주중에 경기 있네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벌리가 홈에서 지금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7경기 동안 지고 있지 않습니다. 4승 3무로. 근데 이게 역배라는 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두 팀은 3번 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벌리가 2연승이기도 하고, 너무나 벌리의 승이 없다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 같은 결과 4번 나온 게 단 한 번뿐인데 지금 현재 3연패다.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의 패배가 없다. 그래서 무패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패턴 10번을 패턴을 살린다면 전 이걸 단통 무로 가겠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배당이 사우스햄튼이 절대 원정에서 이런 배당 받을 만한 지금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벌리보다는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가겠다. 다음 11번 셰필드 대 리즈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셰필드 경기가 있었거든요. 셰필드가 아스톤 빌라인가요? 아스톤 빌라랑 경기를 오늘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셰필드가 주중에 지고 오면 이 경기는 셰필드의 승리 쪽으로 생각해보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셰필드는 19-20년도 리그 홈 2연패가 일단 3연패가 일단 없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주중에 셰필드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경기였죠. 네. 자, 근데 저는 잠깐만, 이거를 왜 근데 EPL에서 지금 5연패 중이네요. 저번 시즌까지 이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애초에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 5경기에서 보면 일단은 4승 1패로 네, 셰필드가 우세하는 것처럼 일단 보이고요. 근데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뭔가 흥행수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뭐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리즈 경기를. 근데 리즈가 굉장히 화끈하게 경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실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득점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뭔가 이렇게 닭공축구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저는 이 데이터를 믿어볼까 해요. 사실 네, 이 데이터를 믿어볼까 하고 저는 네, 셰필드에 패배가 없다. 네, 리즈가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저는 승무 라인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 라인으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11번에. 네, 일단 패턴 11과 12번은 없습니다. 다음에 12번 토트넘 대 뉴캐슬인데 이거는 무승부가 안 느껴지는 경기예요. 사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승부가 두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승부가 느껴지겠어요? 저는 이 경기가 무승부가 많이 안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팀 모두 다 주중에 경기가 있고 뭐 토트넘 홈일 때는 10승 8패 뉴캐슬이 굉장히 좀 잘 비벼놨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토트넘이 직전 경기에 굉장히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토트넘으로 많이 몰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무승부가 저는 많이 안 가져가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를 무조건 봐주고요. 무조건. 네. 토트넘이 진다고는 생각을 안 할 건데 저는 토트넘 사이드 승무로 무조건 무승부를 봐줄 겁니다. 네, 이건 거의 고정픽이에요. 저한테 그냥 승무로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무승부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12번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13번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일단은 전적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이 두 팀의 이제 데이터 근데 배당이 여기 없어가지고 일단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배당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2연속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팀은 직전에 무승부를 했고요. 전 이 경기가 누가 이길지 예상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3번에 패없다가 또 강한 패턴이기도 해요. 이 경기 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이런 패턴도 존재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내기도 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했을 때 3번 연속 같은 결과가 한 번 나왔네. 죄송합니다. 일직선인 것 같아요. 일직선. 네, 이게 지금 3번 연속 같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13번을 쭉 가보시면 네, 여기에 지금 4연패 한 번 나왔고 4연패 2번 내가 이거 패업다를 왜 해놓은 거지? 아마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인 거, 맞아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굳이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닌데, 사실. 네. 13번에. 이거는 좀 패턴을 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무없다라는 데이터도 있고, 패턴에선 패없다라는 데이터도 있어서, 네, 솔직히 이거는 누가 이길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보류를 해놓도록 할게요. 13번은. 네. 제가 좀 횡설수설했네요. 네. 다음에 14번에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경기죠. 네, 울버햄튼이 오늘 맨체스터 시티랑 경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경기를 보니까 울버햄튼이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진짜. 네, 물론 맨시티한테 3대1로 졌는데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못 살렸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솔직히 웨스트햄이 2점 차로 질만한 경기가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만큼 웨스트햄이 아니고 울버햄튼이요. 근데 울버햄튼이 그만큼 잘합니다. 네, 잘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웨스트햄이라는 팀과 만났는데 웨스트햄은 지금 현재 2패를 하고 있고요. 네. 울버햄튼은 현재 웨스트햄을 상대로 4연승 중이고요. 울버는 주중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 오는데 이게 맨시티 경기였죠. 웨스트햄은 컵 경기를 치르고 옵니다. 19-20년도 웨스트햄은 3연패 후에 다음 2연패에선 3연패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패패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승이 떠가지고 3연패가 끊겼는데 다음에 또 2연패를 했을 때 그 2연패는 3연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패턴이 19-20년도엔 존재했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웨스트햄은 홈에서 계속 10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냈는데 직전엔 승이었습니다. 이거는 주중에 해당하는 데이터여가지고 이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는 선택을 내리진 못했지만 현재 초안으로는 네, 승무 패턴을 보고 있어요. 승무 라인을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14번에 패없다가 강한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버햄튼보다는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안이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만 잡았어요. 이렇게 전부 다 복수픽으로 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직 투표율도 나오지 않았고 배당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성으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만 방향성을 좀 네,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고정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첼시의 이변을 좀 예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딨냐? 뭐 그 외엔 딱히 있지 않아 보입니다. 딱히 뭐 그 다음에는 별로 없네요. 아, 이거 에버턴 크리스탈의 승은 없다,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초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횡설수설한 점도 있고, 네, 아무래도 초안이다 보니까 네, 저는 최종 방향 영상 때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등수에 드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